제21기 GS 칼텍스 대 프로기전 두 번째 준결승전으로 인사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윤찬희 선수가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먼저 선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GS 칼텍스의 히어로를 꼽자면 단연 윤찬희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먼저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먼저 대진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GS 칼텍스 대 프로기전 대진표를 놓고 윤찬희 선수가 가장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김명훈 선수, 신진서 선수, 원성진 선수 이 신예 강자와 정상권을 가리지 않고 연파하면서 결승에 먼저 선착을 했고요. 네. 우측 조를 보시면 윤준상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승자가 윤찬희 선수와 결승 5번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윤준상 구단과 이동훈 5단의 준결승전 두 번째 대결인데요. 일단 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이 한 번도 없네요. 네, 좀 신기하죠. 두 선수가 굉장히 정상권에서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선수의 기풍으로 보자면 이동훈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엄청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김지석 선수의 대마를 다 잡으면서 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웃음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이동훈 선수와 대놓고 칼을 휘두르는 윤준상 선수가 또 어떤 발육을 펼칠지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네. 자, 오늘 윤준상 구단과 이동훈 5단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GS 칼텍스 배 프로기전 윤준상 구단과 이동훈 5단의 대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괴력을 발휘했던 이동훈 5단. 정말 가장 큰 대마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수비형 기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년에서 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윤준상 구단의 모습인데요. 올 한해 윤준상 구단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에 특히 GS 칼텍스배에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영구 선수, 홍성지 선수와 함께 87년생 토끼띠 삼총사로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때 아주 좋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방금 스트레칭을 했던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좀 눈을 비비는 모습이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눈이 좀 부은 듯하기도 하고요. 네. 찐눈으로 밤을 지새웠나요? 그만큼 긴장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네, 정말 큰 판이죠. 2016 첫 본격 기전. 이제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돌가리기 결과 윤준상 구단의 100번, 이동훈 5단의 흑번입니다. 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6집 반. 어제 반집 승부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윤찬희 선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국 내용 끝에 원성진 선수를 반집으로 누르고 생애 첫 결승 진출했습니다. 네. 자, 신중하게 첫 수를 내딛는 두 기사. 이동훈 5단은 최근 5연승을 거두면서 이번 달 랭킹 3계단이나 더 끌어올렸고요. 네, 이제 랭킹 7위가 되었고요. 지난달 성적을 보면 백령배 예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또 GS 칼텍스배에서도 김지석 선수를 꺾으면서 4강에 진출했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준상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다가 지난달부터 그 컨디션이 살짝 하락한 느낌을 주고는 있어요. 바이링배 예선에서 중국의 아마추어에게 지면서 탈락을 했고 LG배 예선에서도 판윈러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윤준상 구단은 군 제대 이후에 이 14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랭킹을 아주 탄탄하게 굳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 지난해 바둑리그에서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고 네. 그리고 평소에 이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실전 대국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선수가 군대에는 물론 갔다 왔지만 그 전에 비해서 전혀 뭐 기량에 손색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윤준상 구단입니다. 많이들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번 대국을 그렇게 보실 텐데요. 네, 이동훈 5단은 그냥 방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창이 확실한데요. 네. 이동훈 선수는 방패는 방패인데 그 방패 사이사이에 가끔씩 이 암기가 날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상대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8강 대결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석 선수와의 대결이었죠. 당시에 이동훈 선수가 정말 이 안 좋은 모양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직선으로 김지석 선수의 대마를 잡으러 갔고 그 뒤를 이은 김지석 선수의 수일기와 반격까지 멋지게 커버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반면 윤준상 구단은 글쎄요, 좀 기다리다가 한 방을 보여줬다고 해야 할까요? 네, 윤준상 선수도 예전에 신예 기사 시절에는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른 경우가 많았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정상권으로 갈수록 기풍이 조금씩 이 중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계산적이고 집념과 끈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확실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쭉 치고 올라가다가 살짝 꺾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연패를 당하기도 했고 본인이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그 후에 본인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뭐 KBS 바둑왕전에서 박정환 선수를 꺾고 생애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 뒤에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시합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 바둑계의 미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슬럼프를 딛고 일어선다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신예 기사가 슬럼프를 만나서 꼬꾸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동훈 선수는 그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요.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박정환 선수도 이제 신예에서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는 그 기간에 엄청난 연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1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동훈 선수도 뭐 재능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평소에 노력도 충실하게 하는 선수이고 앞으로 2, 3년 안에 세계 타이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어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간 윤찬희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윤찬희 선수는 또 다른 면으로 더욱 대단한 면이 있는데요. 네. 이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 윤찬희 선수가 입단하자마자 한상훈 당시 초단과 함께 초단 돌풍을 일으켰던 선수입니다. 영구생 시절부터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했었고 네. 그러면서 2007년에 왕위전에서 8강까지 진격한 바 있는데요. 지금 대국하고 있는 윤준상 선수에게 당시에 패하면서 그 돌풍이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렇게 맹활약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래도 윤찬희 선수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또 KB리그 퓨처스 선수이기는 했지만 KB리그에 출전을 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네, 보통 KB리그 이 퓨처스 선수들은 보통 초단에서 뭐 한 2, 3단, 입단한 지 3년 이내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 파릇파릇한 신예 기사들을 상대로 윤찬희 선수가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다승 선두권을 질주를 했었고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KBS 바둑왕전에서도 뭐 좋은 활약을 했었고 네. 지금은 윤찬희 선수가 확실히 실력이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더욱 대단한 점은 이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재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바닷속에 빠졌는데 네. 땅을 한번 짚고선 수면 위로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뭐 우주를 향해 뻗어가고 있어요. 네.
뭐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도 기량도 탄탄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내용 면에서도 워낙 훌륭하죠. 김명훈 선수에게 뭐 백수가 되기 전에 뭐 승리를 거두는 모습, 사실상의 승부를 결정지었죠. 뭐 그런 모습이나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KBS 바둑왕전에서 이 속기전에서 당시에는 또 공교롭게도 이동훈 선수에게 승자조와 패자조에서 모두 패하면서 탈락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보여주던 이 속기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확실히 이 기량이 탄탄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찬희 선수 마음속에는 이 두 선수 누가 올라오더라도 꼭 서력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겠네요. 네, 지금 아마 불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포석은 이동훈 선수가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포석과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좌상귀에 걸쳐둔 교환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곳의 교환이 과연 흑에 득이 될지 아니면 백에 득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의 진행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고 또 그것이 이 두 선수가 포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하기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두어지는 정석은 이런 진행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곳을 두 칸을 벌리고 나서 아래쪽을 밀고 이곳에 모자를 씌우는 이 진행도 많이 쓰입니다. 간혹가다 이 백이 두 칸이 아닌 세 칸을 벌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세 칸 벌림은 흑이 받아주면 한 번 더 지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흑돌이 이곳에 멀리 있을 때보다는 바짝 다가섰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런 두 칸 벌림에 있어서 눈목자라고 해야 할까요? 한 칸 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곳이요? 백이 벌린 두 칸으로. 아, 위로요. 예, 예전에는 그런 형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종종 쓰이긴 했습니다만 이 수도 이쪽에 이제 바짝 다가서 있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되는 수이고 네. 지금 위로 가는 수 자체가 이렇게 상대의 두 칸 벌림을 흑이 눌러왔을 때 조금 압박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곳이 멀다면 큰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서 굳이 위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만약에 흑이 바짝 다가온다면 변형된 미니 중식 포석이라도 두 칸을 높게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높게 갈 수 있죠. 또 이곳의 이 벌림 수도 처음에 이 미니 중국식이 유행을 할 때는 바짝 오다가 그 다음에 눈목자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날일자가 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점 뒤로 가는 태세가 되고 있는데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 우아기 쪽에서의 처리가 아주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 이때는 이 정석이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석 진행이 되든 그때는 이곳이 한 칸 더 좌측에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벌리는 이 형태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 형태가 되든 아니면 지금 이곳을 밀고 이런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든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백이 착실하게 모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양을 잡고 있는 백에 대해서 굳이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뒤로 늦추는 배경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우변에서 진행이 된다면 백이 강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네.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군요. 상대 강한 곳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때 이곳 젖히는 수도 뭐 연구도 많이 되었었고 네.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왜 사라진 걸까요? 일단 변화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이곳을 끊으면 당시에도 미완성이었던 건가요? 이렇게 이으면 좀 쉬운데요. 이쪽을 내려서면 제가 뭐 믿기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수십 수가 더 이어지거든요. 이쪽을 젖히고 끝나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네. 그냥 이런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수순을 보여드리면요. 네. 이곳을 두고 폐 형태인데요. 끊고 다시 따내고 이것이 기사들의 연구였습니다. 이을 때 이쪽을 막고 밀고 네. 지금의 진행보다는 이제 흑돌이 가까이 있을 때 많이 쓰였던 수법입니다. 그때 이곳을 하나 젖혀서 팩감을 만들고 이쪽을 단수 쳐서 아, 딸 때 이곳에 단수 치는 팩감을 쓰는 이 진행이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었던 그런 진행인데
가까이 있을 때도 이 진행이 많이 쓰이진 않고 네. 특히 최근에는 거의 뭐 두어지지 않습니다. 뭐 방금 그 진행대로 된다면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워낙 수순을 길기 때문에 바둑에 거의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변화가 되었을 때 이 101점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이 더 폭넓게 이제 모양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백이 이 진행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했네요. 흑이 젖히지 않은 거죠. 흑이 지금 이 진행을 잘 선택하진 않습니다. 실전은 간명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네요. 이동훈 선수가 훨씬 더 사용했네요. 윤준상 선수는 3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동훈 선수 벌써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요. 팔강전의 그 적극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데요. 네, 초반 아주 신중하게 짜고 있습니다. 이곳을 호구치고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이런 프로 실전 예가 많습니다. 딱 떠오르는 것이 국륜상 병성배 결승에서 박지은 선수와 위징 선수가 이렇게 포석을 둔 적이 있고 네. 뭐 커제 선수랑 김지석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도 이와 똑같은 포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판 전체가 같은 거예요? 네, 판 전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선수는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하네요. 자, 하변에 조금 더 공을 들이겠다라는 뜻일까요? 이곳을 한 칸 띈 수는 기본적으로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을 거대하게 키울 때 사용되는 그런 수법이고 그와 동시에 이곳 3-3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칸이 있을 때 3-3이 좀 더 통렬해지는 이유는 차단하면 이곳을 밀어서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그때 이곳에 돌이 없다면 끊는 것이 뭐 불가능한 수법이겠습니다만 흙돌이 있다면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3-3이 통렬해집니다. 네. 자, 지금 윤준상 선수가 좌변을 벌렸는데 지금도 3-3이 통렬할까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3-3 들어가는 변화가 이쪽을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백돌이 그래도 하나 있고 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끊어서 당장 이 돌이 잡히진 않습니다만 백 이쪽을 누른다거나 이쪽을 막을 때 어떻게 두더라도 이 백돌은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합니다. 네. 변을 벌렸지만 자연스레 3-3도 보강이 되겠군요. 네, 하변부터 모양을 키워갑니다. 이수는 뭐 가장 무난한 한 칸 띄는 것보다는 좀 더 좌측을 신경 쓰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곳의 흙돌이 좌측에 이 두 점보다는 좀 더 두텁게 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측으로 한 발 더 가면서 이쪽을 좀 신경을 쓰는 거죠. 아주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모양을 키우는 수법입니다. 네. 근데 집 모양이 커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항상 이럴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게요. 백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깊숙한 침입은 지금 뭐 당장 덮어 씌우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크게 두렵진 않은데 한 칸 위로 갔을 때 한 칸 위로 가면 일단 흙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자체가 뭐 손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덮어 씌우면서 공격을 간다고 해도 이 101점이 절대 잡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흙이 뭐라도 얻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다 선수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백이 이제 탈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만약 들어온다면 아래로 지킬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아래로 지킨다면 백이 이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덮어 씌우든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간다면 날일자로 두고 이곳을 젖혀도 여기는 붙여도 끼우는 공격이 있고 젖혀도 끊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못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윤준상 선수가 다른 곳에 손을 돌렸고 우상에 한 칸으로 걸쳐가자 이동훈 선수는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윤준상 구단과 이동훈 5단의 준결승전. 나이는 11살 차이고요. 랭킹은 이번 달 랭킹 11위와 7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입단 연도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윤준상 선수가 2001년에 입단했고 이동훈 선수가 2011년에 입단해서 꼭 10년 차이인데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됐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수들입니다. 네. 자, 상대 전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상대 전적이 그동안의 기보들을 봐왔어도 대국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보로 보는 것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저는 이 두 선수가 안 만났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2011년에 입단을 했고 윤준상 구단이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한 판을 네. 만났을 것 같은데 꾸준하게 활약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첫 대결은 조금 의외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식의 이 작품이 나올지 네. 굉장히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초반전 신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착수를 하고 물을 들이키는 이동훈 선수. 어디로 두어갔을까요? 낮게 갔습니다. 저렇게 백돌에 대해서 이선으로 바짝 다가서는 수는 사실 지금의 형태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아닙니다. 정석이기는 한데요. 네, 정석이긴 한데 지금 이 수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일단 이곳에 흑돌이 있을 때가 많이 사용돼요. 네. 흑돌이 있어서 귀보다는 이쪽 부분의 모양을 중시할 때 그때 이 수가 많이 사용이 되죠. 이 수는 나오면 그때 3-3을 받아서 이제 공격을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상변의 모양을 키우는 작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백이 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3을 두고 귀 쪽에서 사는 수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흑돌이 뭐 이런 곳에 단단하게 많이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가 봤자 별로 백이 즐거움이 없을 때 그때 귀 쪽에서 빨리 살기 위해서 두는 수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죠. 예전에 조훈현, 이창호, 사제 간의 네. 이 타이틀전이 주류를 이룰 때 처음 나왔던 형태니까요. 네, 이정석은 항상 나중에 패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던 정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석이 지금 이수로 인해서 다음에 패맛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처음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조훈현 구단이 치받았는지 이창호 구단이 치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을 치받았기 때문에 하나 두고 손 빼는 경우가 생겨서 네.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바깥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금 전의 형태나 이 형태나 별로 차이가 없고 이렇게 두어야 다음에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이 생겨서 백도 하나 젖혀놔야 되고 나중에 패의 뒷맛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는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이렇게 살리는 것은 요즘은 이렇게 한 칸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이 뛰든 아니면 아까처럼 늘어서 가든 뭔가 이 흐름 자체가 좌측에 백도 어느 정도의 모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이곳에서 두 텀을 내주었을 때에는 애초에 윤준상 선수가 기대했던 이쪽 저공 비행에 대해서 흙이 치받고 틀어 막아서 이렇게 벌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변 쪽을 향하는 진행은 일단 무너진 거죠. 그래서 윤준상 선수도 지금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어떨까를 계속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훈 선수가 협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수를 선택한 거는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또 독특한 수입니다.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저 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백이 이곳을 나오든 아니면 이곳을 3-3을 두든 네. 별로 좋은 변화가 윤준상 선수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고 다음에 만약 흙이 이곳을 받지 않고 그냥 다른 곳을 둔다면 그때는 나왔을 때 이 전투가 전혀 다른 양상이죠. 아무래도 백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럼 흙이 여기서는 받을 확률이 높은데 네.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받을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받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형태가 백이 이수로 그냥 여기를 두고 흙이 이렇게 많은 거 지키는 형태보다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뒷맛이 남아 있는 형태군요. 뒤에 조금 뒷맛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지금 이 발상이 뭐 처음 나오는 발상은 아닙니다. 이동훈 선수도 뭐 자로 잰 듯한 반듯한 30초. 행마를 보여주고 난 하나, 이후에 윤준상 둘, 선수 빠르게 착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에는 여섯, 앞으로 이 윤준상 여섯, 선수가 귀 쪽에 일곱, 3-3이나 혹은 이곳을 여덟. 붙여서 어떤 뒷맛을 노릴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나눠 가진 잔잔한 포석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맞붙게 될까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윤준상 구단 대 이동훈 5단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자, 윤찬희 선수가 오늘의 승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준상 구단과 이동훈 5단의 준결승전. 네, 지금 몇 수 진행이 되었는데 이동훈 선수가 경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좌하기 쪽을 날일자로 두고 나서 하나 교환을 시켰죠. 백이 받으니까 상변 쪽을 향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요. 그리고 상변을 향했습니다. 네, 이 상변으로 둔 것은 이 자체도 물론 크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이 백한점이 준동하는 뒷맛을 조금 없앤 의미가 있습니다. 상변으로 갔는데도 보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곳을 백이 3-3을 두고 흙이 한 칸 띄어서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왔다면 30초. 하나, 자체로 안에서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네. 백이 최강의 공격은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는 수법입니다. 일곱, 여덟, 이렇게 두고 이제 끼워서 흙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 단수 치는 것이 선수라서 지금 이 돌이 없다면 네. 쉽게 끊어서 수가 났죠. 지금 이 수가 절묘하게 방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윤준상 선수가 하변 쪽에 삭감을 서두르는 모습이고요. 지금 한 발 더 뒤로 삭감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아줍니다. 3선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4선은 가능하군요. 네. 뭐 바둑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3선으로 집을 짓는 것은 뭐 그렇게 크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4선으로 쭉 집을 낼 수 있다면 그때는 집 모양이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물론 최근에 이 알파고가 5선으로 어깨짓기를 하면서 그 이론도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2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어갈 만한 자리
백에게는 어디가 떠오르는 걸까요? 일단 흙의 형태가 하변과 지금 우상 쪽이 거의 완벽한 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네. 백은 좌측의 집을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백은 여기를 넣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수를 두지 않았을 때에는 흙이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이쪽 부분이 전부 선수 교환으로 듣기 때문에 상당히 응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는 것도 셋,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다섯, 여섯, 아니면 뭐 모양을 넓힌다면 이쪽이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두어가네요. 같은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쪽을 틀어 막는 것은 비슷한 의미인데 지금 이수보다 백의 형태는 조금 더 허술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어 올릴 때 아무래도 백의 자세가 조금 약점이 생기니까요. 대신에 윤준상 선수는 이쪽을 들여다본다든지 이쪽을 붙이는 그러니까 하변 흙의 모양에 대해서도 약간 상대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지금 한 칸 띄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서로 신경을 쓰자는 얘기군요. 그렇죠. 또 그것이 윤준상 선수의 기풍이기도 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서로 편한 길보다는 서로 네. 어려운 길을 다섯, 즐겨 가는 기사죠. 일곱, 여덟, 아홉. 밀어서 응수를 묻고요. 네, 그래서 젖히는 것과 한 칸 띄는 것 모양으로만 본다면 이제 한 칸 띄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 지금 이 눈목자와 이 눈목자 흙도 선수 교환할 자리가 많아서 백이 완벽한 자세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끊는 단점은 단번에 노출이 되죠. 일단 지금까지의 포석은 이동우 선수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둘, 몇 수 진행되지 않았는데도요. 넷, 다른 무엇보다도 이동훈 선수의 집은 거의 착실하게 완성형을 향해 가는데 반해 네. 윤준상 선수의 집 모양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좀 더 흙이 두기 편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반대로 또 흙은 앞으로의 더 늘어날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도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우상기와 하변의 집 모양만 해도 이미 확정가가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윤준상 선수가 비세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포석 진행은 이동훈 선수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굳혀진 집들이 얼핏 여섯,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상기가 모두 집 모양으로 변한다면 한 25집 정도 봐줄 수 있겠죠. 그런데 25집까지 세기에는 사실 아직도 뒷맛이 좀 고약하긴 합니다. 뭐 이런 수라던가 붙이는 수 아직은 조금 뒷맛이 있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쪽 부분이 여기는 한 5선까지 집으로 세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쪽을 3선으로 센다면 15, 16, 18, 19, 20, 30 한 39집 나니까요. 아, 네. 네, 집 모양은 상당합니다. 뭐 위아래에서 65집은 봐줄 수가 있네요. 네, 뭐 거의 그 정도 봐줄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백은 30초. 이곳은 아직 확정가라고 볼 수가 없고 확정가라고 친다면 이곳의 2선부터 네. 이제 귀의 형태 다섯,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섯, 2선 형태 일곱, 이곳의 2선 형태인데 다 합쳐도 8, 아홉, 20, 30, 32, 40, 한 40집 정도 확정해 나머지는 발전성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흙이 두기 편한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저의 기품과도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윤준상 구단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참 바둑을 다섯, 보면 볼수록 더 여섯,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일곱, 기사들마다 여덟, 바둑의 판을 다르게 본다는 거. 네. 뭐 기풍, 기질, 성향 바둑은 만만치 않은데 어느 쪽을 들고 싶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같은 쪽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왜 택하고 싶은지의 그 이유가 다 다르고요. 네. 우선 지금 국면에서 흙을 잡을지 백을 잡을지 세 가지 정도를 놓고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둘, 하나는 셋, 이곳에 네. 붙이는 뒷맛이 다섯. 어느 정도까지 통렬한가 여부 그리고 우상기에 백이 어디까지
이제 흙집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수익기 그리고 좌측에 흙이 침입했을 때 백이 어느 정도까지 공격이 가능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지금의 형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감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정답으로 꼭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속계기전이라면 30초. 하나, 정말 정확하게 셋, 그렇게 파악을 네. 하기는 대국하는 다섯, 기사들도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여덟, 느껴야죠. 지금의 흐름이라면 뭐 내가 못 줄 것 같진 않다. 이런 것을 대국하는 내내 날카롭게 생각하면서 형세를 판단해야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상대의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지키면서 자신도 안전하게 만들었고요. 이동훈 선수가 8강전과는 다른 컨셉을 보여주는데요. 네, 원래 이동훈 선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0초. 자신의 형태는 하나, 완벽하게 만들고 둘, 그 다음에 상대의 불확실한 것을 깨 넷, 들어가서 우세를 다섯, 쥐는 그 여섯, 패턴을 이동훈 선수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윤준상 선수는 또 나름대로 이제 좌변 쪽의 모양을 넓히면서 결국 한방 승부가 된다면 뭐 나의 공격력이 워낙 뛰어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중요 부분이 어딘지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윤준상 선수는 단수 당하는 자리가 있는데도 뻗었어요. 지금 이쪽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치든 그냥 한 점을 주면 사실 그렇게까지 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곳의 형태는 이제 패가 되는데 패감도 있어야 되고 30초. 그래서 이 패를 양보를 받아낸다고 해도 사실은 좌측의 모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젖혀서 다 돌려버린다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당장 아닙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이동훈 선수가 이쪽 어딘가를 갈 것은 뭐 뻔한데 네. 어떻게 갈지 그 선을 정하는 이 동물적인 감각을 한번 감상해봐야 되겠습니다. 돌은 집었었는데 손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네, 졸기 마지막이고요. 여기서 뭐 강렬함을 추구하는 선수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 붙이는 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가요? 어차피 젖히는 것은 여전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죠. 네. 마지막 30초. 그리고 좀 더 수비적인 선수들이라면 아무래도 네. 더 멀리서 삭감을 갈 필요성을 느낄 텐데 자, 이동훈 아. 선수 이제 보여줍니다. 가장 강렬한 수. 지금은 뭐 저수 자체도 매력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저수를 두지 않았을 때 과연 이곳에서 어디를 둬야 할지 너무너무 애매해요. 네. 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장 강력한 수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군요. 네. 제가 흙이었어도 저도 저 자리를 붙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기에는 30초. 하나, 뭔가 그동안 쌓아온 둘, 세력이 셋, 좀 아쉽게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냥 받아준다면 이 느는 수는 뭐 절대 안 될 테고요. 그러면 여기를 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의 세력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지금 윤준상 선수의 선택처럼 좀 손 빼고 나서 결국 이곳 연타를 당하더라도 재차 이 전체를 공격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 바둑 십계명이라고 위기 십결에 보면은 이계 요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세력에 깊게 쳐들어가지 마라. 네. 하나, 지금 깊게 쳐들어갔죠. 네. 넷, 다섯, 위기 식결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바둑을 두는데 분명 도움을 주는 교훈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으니까요. 지금 이동훈 선수가 자신의 형태는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나서 아예 그냥 상대의 모양을 폭파시키는 전성기의 조치훈 구단이 즐겨 사용하던 수법입니다. 네. 자, 바둑은 승부처입니다. 좌변에서 흙이 활개치게 백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고요. 네. 30초. 방금 전에 위기 식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셋, 그렇게 보면 윤준상 선수의 형태는 위기 식결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상대의 돌을 공격할 거면 자신의 형태부터 정돈하고 공격을 해야 한다. 지금 공피고와에 딱 어울리는 두터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처진 날일자.
급소죠. 다음에 이제 끊는 것을 보면서 흑이 이곳의 단점을 뭐 이렇게 지키든 이렇게 호구 쳐서 지키든 어쨌든 이 안쪽에서 흑이 사는 여지는 없애고 나서 중앙으로 내모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날일자로 그 한 칸 위쪽인 한 칸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환이 될 거라면 한 음. 칸을 띄고 이을 네. 때 그때 공격을 가는 네. 것은 다음에 젖힐 때 여기는 막아야죠. 네. 그때 이 단수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면 예. 상대에게 조금 모양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네요. 네. 이동우 선수가 지난 8강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대의 대마를 잡았다면 네. 오늘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정말 윤준상 선수가 기분 나쁠 정도로 내 건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보통 타계라고 하면은 좀 공격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강한 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공격하는 타계라고 보여져요. 그 타계하는 기풍의 선수들을 공격적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지금 딱 이런 수법이 공격적인 타계 수법이죠. 전성기의 조은현 구단이 이런 식의 타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윤준상 구단도 가만히 받아뒀네요. 네. 한껏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지금 좌측에서 이동훈 선수의 저 흑 3점이 쉽게 산다면 그때는 마지막 30초. 완벽하게 집보조에 걸리고 이동훈 선수의 전략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번 GS 칼텍스배 이 그동안 올라오는 바둑을 보더라도 윤준상 선수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한 방을 보여줘요. 그렇죠. 윤준상 선수의 바둑 자체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그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언뜻 보면 뭐 저렇게까지 참나 싶을 정도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항상 참지만은 않아요. 네. 결국은 상대의 돌을 부러뜨리러 가고 지금 그 시점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에 대한 이동훈 선수의 대처 아주 흥미로운 지금 좌변 쪽에서의 접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면 아홉. 어느 정도 공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 수가 이동훈 선수 타협을 제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수가요? 네. 그 여기를 잇는다면 완벽하게 이제 좌변 쪽의 모양을 깨고 나서 이돌 타게 승부를 거는 것이라면 지금은 네, 저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흑은 이쪽에 이제 틀어 맞거나 하는 것이 남아 있지만 이 자체로는 좀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윤준상 선수도 기세로 뭐 노타임으로 끊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이동훈 선수 물론 앞으로의 몇 수는 봐야겠습니다만 이 좌변 쪽에서의 접전에서는 윤준상 선수가 좀 더 득점을 올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하중앙 부근에서 흑집을 이 5선까지 내어주면서 마지막 투자를 30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둘, 셋, 넷, 뭐 절대적으로 좌변에서는 득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된다면 이제 전체를 또 판단을 해야 하는데 바둑이 그게 또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이동훈 선수가 만약 이쪽 부근에 어떤 눈에 확 들어오는 수법으로 그 모양을 잘 정돈하지 못한다면 일단 그 전에 이곳을 붙여둔 수가 집으로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붙여둔 수가 제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손해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붙이고 지금 이쪽을 들어가면 네, 여기도 집이 아니죠. 한 집 날짜리였습니다. 한 집 날짜리가 지금은 이곳을 찝고 나중에 이렇게 있는 형태가 나온다고 해도 네, 두 집에 세 집, 네 집.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지금 두 집에서 세 집은 손해이기 때문에 여섯, 이것은 꽤 손해죠. 여덟, 덤의 반이 날아가네요. 네, 이동훈 선수가 지금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몰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윤준상 선수가 여기를 끊으면 이동훈 선수는 여기를 따내고 뭐 이쪽은 남겨둘지 아니면 당장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 부분은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30초. 치고 들어가는 하나,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 지금에 와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죠.
엄청난 이 공격과 타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금방 또 타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근데 흑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은 좀 더 강한 수가 없을까요? 패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법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뭐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법인데 결국은 패감 하나입니다. 여기서 패감 하나가 있을지 여부. 당장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만큼 이 빵따냄이 엄청납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까요? 그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은 뭐 하변이나 우상기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패가 어쨌든 흑도 뒤로 후퇴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먼저 그렇게까지 심한 악수를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30초. 하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전략입니다. 5, 6, 7, 8. 아 지금 네. 아, 네. 지금 그런 전략을 두었는데 저는 방금 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이 윤준상 선수가 마지막에 갈등을 하는 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을 느끼셨나요? 굉장히 흔들렸어요. 네, 마지막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 두긴 둬야겠고 그냥 이쪽을 끊고 타협을 할지 아니면 이쪽이나 이쪽을 건드릴지 고민하다 결국은 건드려 갑니다. 네. 박정상 구단이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군요. 누가 봐도 30초. 고민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 5, 6. 그냥 아, 따내네요. 그런데 네. 이동훈 선수가 오늘 타협을 많이 제시하네요. 네. 길게 가고 싶다. 우상에서는 손해를 많이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우상 쪽은 아무래도 뭐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있던 곳에서 지금 다시 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죠. 30초. 하나, 이동훈 선수는 뭐 이 빵따냄이 그 이상의 가치가 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5, 6, 7, 8. 젖혀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곳에서 어설프게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면 늘 때 또 살아야 되고 상대에게 아주 편안하게 이 빵따냄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대가 편안하게 이 빵따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가 이 젖히는 수입니다. 계속 우상 쪽에 손질을 해야 된다면 선수를 잡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이곳을 치받는다면 차라리 뭐 백이 이곳을 잇고 나서 아예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전략이 방금 전에 반대쪽으로 뭐 두거나 귀 쪽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은 그래도 일곱, 치받을 확률이 높아 여덟, 보이는데 어떨지. 아홉. 네. 여기서 윤준상 선수도 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아예 틀어막고 끊으면 그때 여기를 따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귀는 살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아있진 않은데 애초에 윤준상 선수가 여기를 붙였을 때의 전략이 팩감만 생기면 여기를 끊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아, 그랬었죠. 네. 네. 그럼 잡으러 오면은 뭐 팩감은 확실히 생기겠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쉽게 두네요. 이 정도로 만족이다. 네, 지금 윤준상 선수가 이제는 흐름이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좌변에서부터 이어지는 접전에서는 왠지 윤준상 선수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음. 역시 맛보기로 하는 전략. 지금 이 전략이라면 이곳에서 얻은 피해보다는 이쪽에서 지금 흑이 얻은 피해가 네. 더 큰 것 같아요. 뭐 귀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한 점 더 외로워졌기 때문에 네. 변까지 집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좌변 두 둘, 번의 빵 때림으로 두 텀을 얻게 된 넷, 이동훈 선수가 다섯, 좀 힘을 내야 하는 여섯, 상황인데요. 뭐 이 일, 뛰어드는 한 수입니다. 이 수 말고는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흙이 뭔가 두 텀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갔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분하면서 백도를 계속 공격하고, 뭐 좌상은 수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좌상대로 계속 이 끝내기로 득을 보는 수를 찾고, 이 한 점은 계속 공격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네, 확실히 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포인트를 올리는 것에는 윤준상 선수가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상변 공격을 하려면 마지막 일단은 30초. 모자를 씌워야 하나, 할까요? 둘, 그런데 셋, 이제 모자를 씌우기에는 이쪽에 약간의 허점과 다섯, 그리고 이 우측으로 여섯, 나왔을 때 일곱, 그렇게까지 공격이 통렬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네. 한 템포 늦췄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를 씌우겠죠. 이동훈 선수가 모자를 씌우거나 아니면 이곳을 두거나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백도 상변 두 점을 손질할까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러니까 그냥 한 칸 뛰는 것은 왠지 좀 맹한 느낌이고, 이곳을 한 칸 띄어서 30초. 하나, 이 두 점도 손질을 하면서 약간 이 흙의 빈틈을 노리는 식의 네. 그런 흐름이 일반적이죠. 지금 저렇게 가는 순간 다음에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인다든지 하면 다음에 이곳도 거의 백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는 나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아야 할까요? 네, 맛이 일곱, 워낙 여덟, 고약한 자리인데요. 아홉.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지금 받는 모양이 안 나와서 이동훈 선수의 고민입니다. 네, 이미 너무 좁은 자리여서 네. 받게 된다면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중복이 되겠죠. 받는다면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받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의 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받는 것도 사실 다음에 느는 것이 여전히 좀 뒷맛이 나빠서 고민이네요. 이 치받는 수가 그나마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을 봐서 이 네. 백돌의 근거를 빼앗는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셋, 넷, 그 전에 흙의 형태가 워낙 다섯, 안 좋긴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네.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초반에 윤준상 선수는 웬만하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뭐 받아주고 있었다면, 중반 이후는 그냥 사람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끝없는 반발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뒤로 받아두었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 상변에서의 운영이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윤준상 구단과 이동훈 오단의 준결승전입니다.